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유인 마을 안길이 통행 방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971년부터 여러 채의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포장도로의 일부가 사유입니다. 2009년 허가청은 전원주택 허가에서 이 사유도로를 마을 안길 공로로 봐서 사용락 없이 개발행위가 진입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또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로라도 사유이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전 소유자를 포함합니다. 소유자 스스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된 공로이므로 소유자라도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의 권리 포기 제한을 검토하고 사용료 지급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공로가 이고, 공로에서부터 사유도로가 화살표를 따라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유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사설학교가 있고, 그 안에 또 주택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사유도로의 주인인 살고 있는 주택도 있고요. 그 전에는 창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유인 도로 소유자의 건축물이 두 채가 있으니까 본인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2년 먼저 그 안쪽에 학교를 지을 때에 이 길을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적도만으로는 맹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에 쪽에 이제 공로이거든요. 공로에서 시작되는 부분, 지금 빨간 화살표 부분은 사유인 마을 안길인 셈인데, 이 사유인 도로는 지적도상으로는 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지목도 도로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맹지죠. 그런데 그 지적도의 임야와 농지에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로에서부터 시작됐던 임야가 살짝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밭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비 4m로 포장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이용하여 1971년 대형 사설학교 건축물이 3채 이상 허가되었고,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위쪽에 1971년이 있는 이 3채가 있고, 오른쪽에 2009년 것은 이제 전원주택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99년과 73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유인 도로는, 빨간색 화살표 2개의 사유인 도로는 본인의 건축물 진입로인 겁니다. 자, 이 3채가 허가되었고, 73년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본인의 창고가 사용 승인됐고, 2009년에는 그 안쪽에 2층 전원주택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지도 많아서 이 마을 안길 및 농로를 공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유인 마을 안길은 지적도에는 없지만 마을 입구의 공로로부터 본인의 주택 73년에 사후신고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과 99년에 허가받아서 신축된 창고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에 임야 조금과 그 다음에 농지 2필지, 이렇게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그 위로 더 들어가면, 이 포장된 4m 도로를 따라 더 들어가면 50년 전에 지어진 학교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 사유도로를 허가청은 이미 마을 안길인 공로로 봤기 때문에 분할하거나 지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적도만으로는 맹지입니다. 현재 상태가. 다음 두 번째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진입로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고 사실상 통행로로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도시 면적이기 때문에 1971년에 진입로를 분할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1971년에 건축허가에서 학교 부지 진입로인 이 사실상 통행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허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50년 전에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겠으나 당시에 동의가 없었으면 허가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허가청은 이 마을 안길을 따라 2009년 전원주택 허가하면서 국토계획법 58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개발행위가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의 도로로 보아서 허가 조건에 이 마을 안길을 분할하거나 지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1년 당시 이 진입로를 공로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에 의한 별표 1의 2 읽어보겠습니다. 분야별 검토 사항 그래서 마 기반시설은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끔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여기서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시군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개발행위 기준에서 이미 그걸 공로로 봤다.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봤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이 마을 안길의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 사유인 도로 소유자의 선친은 그 안쪽에 위치한 학교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자의로 동의했을 것이고, 자의로 동의 안 했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더군다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건축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사설학교 대형 건축물은 그때도 비도시 면적이었어도 진입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부분은 건축허가 별개로 진행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거나 지목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1998년 이 마을 안길을 진입로로 이용하는 토지 24,000평과 학교 건축물 여러 채를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안쪽에 학교 건축물이 1971년에 지어졌지만 98년에 그 학교 부지 24,000평 부지와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매수한 사람은 지금 이 사유인 마을 안길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허가청도 공로로 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은 2023년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지적제조사 사업이 완료됐으므로 토지 정형화, 꾸불꾸불한 도로를 뭐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직선 경계와 건축물 저축 해소, 그러니까 건축물에 지적도 경계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현황에 맞게 지적도 경계를 바꿔야 되겠죠. 건축물을 허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 경계를 확정하거나 맹지 해소, 도로가 없는 것은 도로를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현황 도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 제조화 사업이 이루어진 곳에는 현황 경계도로 지적 도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현황 경계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이므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행자는 왜 이 마을 안길을 공로로 보아서 현황도로 분할해서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당시 공로로 본 근거 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는 토지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건축물 저축이 해소되는 거고, 맹지가 해소되는 사업이라고 국가가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소유자라도 인근 토지주의 통행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50여 년 동안 본인의 주택과 창고 진입로로 사용해 왔고, 본인도 1973년에
주택을 지으면서 이 사유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또 창고도 99년에 허가를 받으면서 그때도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학교 및 주택의 통행로로 인정받는 통로를 막는 것은 민법의 불법행위이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1971년 그리고 2009년 통행로로 인정을 허가청으로 받은 공로를 막는 것은 민법의 불법행위이고, 또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며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오랫동안 방치하였다고 해서 관습 지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1-64165 이건 용인 고길이 판례입니다. 소유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을 준용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시민 서울고법 2002-17335 판결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판결문 하나 보면 2020-280-316 주위토지 통행권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을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침해를 받는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2010-63720에서 판결한 것을 인용한 것이죠. 또한 1971년 소유자가 동의해서 사설학교의 진입로로 만들어진 이 사유 현황도로가 너비 4m 이상으로 개살이 됐다면 당시 건축법 부칙에 의해서 이건 공로인 겁니다. 물론 비도시 면적이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76년 2월 1일 전에 개설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주민들이 통행했다면 그건 건축법 도로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자는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5번째는 마을안길, 이런 공로인 마을안길의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니까 50년 동안 본인도 사용했고 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웃이 사용해 왔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지만, 재판부가 사용료 지급을 판결해야 한다면 먼저 사실상 도로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즉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되었다면 주변 토지 시세의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금액으로 기초 금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 5753 등에서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은 사실상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된 후로부터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유권해서 가고 있으므로, 이 마을안길은 사유이지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했고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도로인 것이 명확하므로 기초금액을 3분의 1에서 5분의 1 주변 토지로 정해서 이제 그에 대한 몇 %를 사용료로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한다는 거죠. 또한 이 마을안길을 지자체가 포장해서 관리해 온 것이라면, 그러니까 안에 사설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자체가 포장해서 관리해 온 것이라면 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폭이 제한된 공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포장했다고 하여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법원 2016-2645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의하면 소유자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거나 허가 등에서 공로 사용에 동의했거나 현 소유자가 공로임을 알고 취득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현 소유자라고 하면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모두 포함합니다. 포괄승계인은 민법 1005조에 따라서 상속받은 것을 말하고 특정승계인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인 도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거죠. 소유자 스스로 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허가 등에서 공로 사용에 동의했을 것이면 본인 허가고 2009년 주택 허가고 동의했고, 또 현 소유자도 공로임을 알고 취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 책임은 현 소유자한테 있는 것이죠. 인근 건축물 소유자 및 농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제한되지 않았다고 잘못 생각해서 타인의 토지를 방해하거나 통행금지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각종 공부 및 허가서를 준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대법원 2016-26456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설사 마을 한길의 소유자가 승소한다 해도 포장된 마을 한길의 사용료는 소액일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소유자에게 잘 설명해서 이웃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